대구고법은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형량인 징역 7년 A씨, 징역 5년 B씨 유지됐다. 이들은 SNS 오픈 채팅방에서 친모 C씨와 접촉해 생후 7일 된 아이를 불법 입양했으며 아이가 호흡곤란을 보였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열흘 만에 사망했고 A씨는 아이의 시신을 포천의 친척집 근처 나무 아래 암매장했다. 친모 C씨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C씨가 반성하고 부정수령한 수당을 변제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한 10대 여학생 A양이 SNS를 통해 또래 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양은 피해자의 사진을 받은 뒤 휴대폰에 저장하고 며칠 뒤 3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차단하면 죽인다는 말로 공포감을 조성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3년에서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청소년이기에 반성과 인격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양은 법정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의 용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역대 최악의 산불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치악산 일대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산림보호법 및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치악산 인근 인적이 드문 지역에 불을 질러 198아르의 산과 밭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분석과 탐문을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잠복 수사 끝에 지난 6일 A씨가 라이터로 나뭇가지를 태우는 장면을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나 나머지 방화에 대해서는 부인 중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했고 정신감정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결혼 3개월 만에 신혼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 A씨가 긴급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를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내 혜영씨의 목에 난 상처가 발견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성적인 이유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에는 아내의 휴대폰 유심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 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더 큰 충격은 A씨가 빈소에서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이했다는 점. 혜영씨의 어머니는 형사들이 데려갈 때도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웃는 듯한 얼굴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내의 얼굴 공개를 요청한 어머니는 A씨가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제주에서 연인을 2시간 반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다 오전 2시 30분까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다음날 오후 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잔혹하게 폭행하고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고의성을 강조했고 A씨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선고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5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과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도장에서 아이 B군을 거꾸로 매트에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CTV까지 삭제, 다른 사범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선 다른 원생 26명에게도 124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아이를 물건처럼 취급했고 죄의식조차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이의 부모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사과조차 없었다.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울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들이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해당 재활원 소속 생활지도원 20명과 시설 대표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이송된 입소자에게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경찰은 CCTV 3주치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 29명, 가해자 20명을 확인했다. 가해자들은 한 달간 최대 140회에 달하는 신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경찰은 더 오래된 학대 가능성까지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시설 대표는 관리 책임으로 입건됐다.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에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A군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됐다. A군은 2021년부터 SNS로 알고 지내던 B양이 연락을 피하자 불만을 품고 8개월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다.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해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내려온 그는 B양에게 선물을 줄 것처럼 접근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B양을 살해했다. 검찰은 개인적 분노 해소를 위한 살인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유족 측도 가장 무거운 형을 요구했다. A군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참회 의사를 밝혔다. 10대의 치밀한 계획살인에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A씨의 범행을 참작, 동기살인으로 분류하고 정신적 불안 상태와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전남 여수 자택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던 딸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육아와 경제적 스트레스, 남편과의 갈등 속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책임을 지적했지만 우울감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형사처벌 전례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과 낮은 형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